미래교육은 이미 시작됐다. 하브루타가 답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미래교육과 하브루타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으로 미래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래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통적인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죠. 이는 단순히 교육 방법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과정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미래교육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 개인별 맞춤 교육, 다양성의 존중, 학습자의 주도적 사고와 활동, 개인 감정에 기반한 교육 방식입니다. 두 번째 단원으로 하브루타의 학문적 근거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미래교육의 특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현해온 교육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토론 학습법이죠. 이 하브루타가 왜 미래교육의 이상적 모델인지 학문적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브루타의 학문적 근거 첫 번째는 대화적 학습입니다. 브라질의 교육 철학자 파울로 프레이리는 그의 저서 페다고지 오브 디오프레스드에서 전통적인 은행 저금식 교육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는 대화적 교육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브루타의 핵심입니다. 하브루타에서는 2명의 학습자가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함께 진리를 탐구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교사이자 학생이 되는 거죠. 하브루타의 학문적 근거 두 번째는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비고츠키는 근접 발달 영역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학습자가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더 유능한 동료나 성인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브루타에서 짝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이 바로 이 근접 발달 영역에서의 학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과 지식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도우며 더 높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게 되죠. 하브루타의 학문적 근거 세 번째는 협력학습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슨 형제는 협력학습의 5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긍정적 상호의존성, 개별적 책무성, 면대면 상호작용, 사회적 기술, 집단 과정, 이렇게 5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하브루타는 이 모든 요소를 자연스럽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서로 의존하며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직접 만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을 기르게 됩니다. 하브루타의 학문적 근거 세 번째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학습은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하브루타에서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반박하고 다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성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함양되죠. 세 번째 단원으로 성경에서 찾는 하브루타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도 하브루타와 같은 대화적 학습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답을 알려주시지 않고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방식은 전형적인 하브루타의 모습입니다.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거죠. 또 다른 예시는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 관계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선배 역할을 했지만 점차 바울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졌지만 함께 협력하며 서로를 보완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격려와 지지의 역할을, 바울은 뛰어난 변론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당했죠. 이것이 바로 하브루타의 정신입니다.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원으로 왜 하브루타가 미래교육인가? 그렇다면 왜 하브루타가 미래교육의 이상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브루타는 완벽한 학습자 중심 교육입니다. 전통적인 교실에서는 교사가 앞에 서서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브루타에서는 학습자 자신이 질문을 만들고 토론을 주도합니다. 교사는 뒤에서 이를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만 할 뿐이죠. 두 번째는 하브루타는 진정한 개인별 맞춤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30명, 40명의 학생이 앉아있는 교실에서는 개별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브루타에서는 2명이 짝을 이루어 서로의 이해 수준에 맞춰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서로 다른 속도로 학습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하브루타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하브루타에서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관점과 해석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합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공부할 때도 여러 랍비들의 서로 다른 해석을 모두 기록하고 보존했습니다. 이는 다양성 자체가 학습의 자원이라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하브루타는 주도적 사고를 기릅니다. 하브루타의 가장 큰 특징은 질문 생성입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능동적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논증과 반박을 통해 비판적 사고가 개발되죠.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래교육과 하브루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브루타는 단순히 옛날 유대인들의 학습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들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실현해온 혁신적인 교육법입니다. 학습자 중심성, 개인별 맞춤 교육, 다양성 존중, 주도적 사고 함양. 이 모든 것이 하브루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미래교육 방법은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브루타의 한 걸음 내딛고 미래교육을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